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계속하면 사람이 망가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 싫은 일을 오래 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실력이 붙습니다. 같은 싫은 일인데 왜 결과가 정반대로 갈라질까요? 이 사람들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할 때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최고 수준의 심리학 책인 스티브 맥거니스의 나를 이길 심리학을 메인으로, 그리고 저와 신 박사님이 함께 쓴 인생을 위한 최소의 생각을 곁들여서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하기 싫다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의미를 붙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데도 뇌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는 소진의 길, 다른 하나는 훈련의 길입니다. 사실 이 갈림길은 뇌의 각성 수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맥거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리적 각성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중간 수준으로 올라가면 수행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보상 수준이 증가한다. 여기까지는 좋은 자극입니다. 도파민이 나오고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중간 수준보다 더 높아지면 되레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 체계가 성광 기억처럼 바뀌면서 눈앞에 닥친 위험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잘못된 길, 소진의 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통제감도 의미도 없이 버틸 때 뇌는 고착된다. 하기 싫은 일을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로 끝도 없이 계속한다고 봅시다. 이때 뇌는 그 일을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위협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기는 심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예측을 하는 기관인데 예측이 어긋날 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고른다는 겁니다. 예측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지는 갱신과 고착이다. 여기서 고착이 바로 소진의 길입니다. 맥거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착은 잘못된 예측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보에 집착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모든 정보를 회피하거나 무시한다. 특히 우리 인간은 압박감을 느낄 때 갱신하지 않고 고착한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잘못된 예측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통제감 없이 싫은 일을 계속 버티면 뇌는 이 일은 위험하다. 나는 이걸 어쩌지 못한다는 예측에 고착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잘못된 예측을 아예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난 원래 이런 거 못해는 사실이 아니라 고착된 예측일 뿐인데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고착의 끝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맥거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우울증에 빠진 뇌를 예로 들며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러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비참한 상태에 갇혀 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린 뇌처럼 예측 오류를 무시하는데 그 규모가 훨씬 커서 인간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세상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와도 고착된 뇌는 그걸 죄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되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맥거니스는 한 가지 사례로 보여줍니다. 파킨슨병 환자이자 트레이너인 개빈 모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멀쩡히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는 듯 동결되어 한 발짝도 못 되는 증상을 겪습니다. 모건은 그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걸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결국 동결이 일어날 즈음이면 뇌가 안 돼, 이제 널 멈춰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건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죠. 생존 모드나 다름없어요. 물론 파킨슨병의 동결과 우리가 겪는 무기력이 같은 건 아닙니다. 맥거니스도 그 둘을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다만 이 사례는 위험을 예측한 뇌가 우리를 어떻게 멈춰 세우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통제감 없이 버틸 때도 뇌는 비슷하게 그 일에 대한 의욕 자체를 점점 닫아버립니다. 한번 그 회로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무력감의 본질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빅토르 프랑클의 명언을 통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인간이 맞닥뜨리는 가장 깊은 절망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어쩌지 못한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 통제감과 의미가 있을 때 뇌는 갱신하고 적응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한다고 무조건 뇌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처음에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했다는 통제감과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감각이 붙는 순간 뇌는 고착이 아니라 갱신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예측을 붙들고 있는 대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로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뇌는 그 일을 위협이 아니라 훈련으로 처리합니다.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훈련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훈련은 서서히 몸에 무리를 가해서 적응하도록 설계한다.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면서 역기를 들고 조금씩 더 빠르게 또는 더 오래 달린다. 이렇게 완만하게 자극을 늘리면서 훈련하면 더 강하고 튼튼해진다. 처음에 괴롭던 무게가 반복하면 점점 그냥 드는 무게가 됩니다. 같은 부하인데 뇌와 몸이 적응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똑같은 하기 싫은 일이 무력감의 재료가 아니라 강해지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그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그니스는 가보르 오로스 연구팀이 밝힌 경쟁을 대하는 4가지 유형을 소개하는데요. 그중 가장 단단한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자기 성장 유형이다. 이들은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한다. 이들에게는 자기 성장과 자신과 관련된 개선 욕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남이 시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힘든 일을 해도 이 사람의 뇌는 그걸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점점 내 일부가 되는 거죠.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곧 자기 일부라고 느낄 때 그 일은 더 의미 있어진다. 그가 든 예가 인상적입니다. 동사에서 명사로, 즉 난 요리한다에서 나는 요리사다로 바꾸면 자신의 뇌에 그 활동이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행동에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나는 글쓰기가 싫다가 아니라 나는 작가다가 되는 순간 같은 행동이 짐에서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외부가 강요하던 일이 점점 내가 선택한 내 일로 내재화되는 거죠. 이 적응의 원리를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 느끼는 그 하기 싫음, 그 어색함의 정체에 대해서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색하다는 것은 당신이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성장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하기 싫고 어색한 그 감각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할 때 뇌가 고착으로 가느냐, 갱신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3가지입니다. 통제감, 의미,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회복이 있습니다. 통제감과 의미가 없으면 뇌는 잘못된 예측에 고착되고 그걸 진실로 착각하며 무력감의 회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작게라도 통제감이 있고 나만의 의미가 붙으면 뇌는 예측을 갱신하고 그 일을 훈련으로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나 추진력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위협 체계를 완전히 꺼버리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하다. 다만 그 강도를 최대치로 높일 필요가 없을 뿐이다. 추동은 필요하지만 과하지 않으면서 성장과 숙달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적당한 부하는 도파민을 부르는 좋은 자극입니다. 문제는 그게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넘어갈 때죠. 그래서 매그니스의 처방은 내면을 질 좋은 것으로 채워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면 욕구를 정크푸드가 아닌 질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즉 일관성, 중요성, 방향성, 소속감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 이걸 내가 왜 하지? 라는 나만의 의미를 먼저 찾는 것. 둘째, 일을 아주 작게 쪼개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각으로 만드는 것. 셋째, 진전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넷째, 반드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복에 관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쉰다는 것은 무너진 삶의 균형을 바로잡는 능동적인 선택이다. 휴식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이다.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싫은 일을 훈련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의미도, 선택도, 진전도, 회복도 없이 계속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건 뇌에게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무력하다.
는 예측을 고착시키는 일이고 그 끝엔 무기력과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서 아주 작게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나만의 이유를 확보하는 것, 그게 뇌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그러면 뇌는 예측을 갱신하고 같은 일이 위협에서 도전으로, 고문에서 훈련으로 바뀝니다. 매그니스 표현을 빌리면 이건 결국 이런 전환입니다. 공포에서 비롯된 회피에서 벗어나 기쁨에서 비롯된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하기 싫은 일에 이 악물고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그 일에 자기만의 의미를 붙이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조각을 찾아내서 뇌가 그걸 위협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의 결과물이기보다 안에서 길러지는 마음의 근력이라는 사실이다. 마음의 근력은 편한 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훈련의 길로 통과해낼 때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하기 싫은 일이 부디 소진이 아니라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나를 이기는 심리학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최고 수준의 심리학 책으로 위협의 시대에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정밀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 최고의 인문 교양서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저와 신 박사님이 260개의 인생 명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수개월째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그리고 인문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심리학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과 함께 읽으시면 시너지가 폭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특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연구소였습니다.